한편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11월 23일 99세의 나이로 사망한 단짝 찰리 먼거 부회장에 대한 버핏 회장의 헌사도 포함했습니다. 버핏은 먼거 부회장의 조언으로 초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방법을 바꾸고 경쟁 우위를 가진 우량 기업에 투자하게 됐다라면서 먼거 부회장은 버크셔의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5월 4일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는 버핏 옆에 앉아온 먼거를 대신해서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레고리 아벨, 아지트 자인이 함께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아벨 부회장은 2018년부터 버크셔 해소회의 비보험 부문 사업을 관장해 왔고 자인 부회장은 보험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아벨 부회장이 모든 면에서 내일 버크셔 해소회의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르면 3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 시장의 기대가 크게 후퇴하고 있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말을 했습니다. 연초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3월에 0.25%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모두 6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가 꺾이면서 3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미국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로 랠리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가 크게 후퇴했지만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스닥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의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지난 21일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발 AI 랠리를 펼쳤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질 전망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주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난 1월에 인플레이션 상승이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최소 2-3달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월뿐만 아니라 5월 금리 인하도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96%를 보고 있습니다. 5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이 75%를 보고 있고 6월 FOMC에서는 0.25% 금리 인하 확률이 52%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에요.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할 경우 6월 금리 인하도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가 시장의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에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만한 동기가 없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만큼 연준이 성급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내 총생산을 비롯해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시장 예상치를 계속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발표될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월 전까지 발표될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점도표가 지난 12월 점도표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과 지역은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최근 미국 증시를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까진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강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지난해 4분기 소비재주를 팔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7개 빅테크주의 상승세에 올라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브리지워터의 지난해 4분기 자산 총액이 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 중에서도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를 22만 381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말 주가 기준 1억 913만 달러, 약 1,450억 원 규모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0.74%로 늘었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메타도 각각 46만 5주 6,502만 달러예요. 약 860억 원어치. 또 4만 3,928주, 약 200억 원어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알파벳 비중은 1.25%에서 1.6%로, 메타 비중은 1.13%에서 1.32%로 늘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100만 달러, 약 14억 원어치를 매도해서 0.42%에서 0.38%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비만 치료제 열풍을 주도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도 25만 5,619주, 약 7,800억 원어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최대 매수 종목으로 꼽힙니다. 신규 편입 종목으로 iShares MSCI 브라질 상장지수 펀드 ETF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4분기 약 1,280억 원어치 매수를 사들였습니다. 이외에 비자도 한 820억 원어치, 또 보험회사도 한 94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매수 상위 5개 종목 중에 4개가 소비주였습니다. ETF를 제외한 개별 종목 중에 브리지워터가 가장 많이 보유했던 프록터앤갬블 P&G 비중이 4.23%에서 3.81%로 축소됐습니다. 2위인 코카콜라와 5위 펩시코 비중은 각각 3.04%에서 2.64%로, 2.74%에서 2.32%로 줄었습니다. 월마트 비중도 2.6%에서 2.24%로 감소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ETF를 포함한 금융부문 비중이 24.07%로 가장 많습니다. 필수 소비자가 23.48%로 뒤를 이었고, 헬스케어 17.75%, 임의소비재 14.04%, 정보기술 6.24% 순입니다.